5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그리고 gx에 대해서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n이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fx는 지금 보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요. 그리고 gx는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n 값에 대해서는 gx가 이렇게 그려져서 두 개 만나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fx 빼기 gx는 0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0개죠. 그때는 hn이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n 값에 대해서는 접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 hn 값이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n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hn 값이 2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면 hx라는 함수의 치역으로 가능한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면 h1 그리고 h2, h3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h1은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h2는 함수값이 1이고 그리고 h3는 함수값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f2 값을 묻고 있는데 자, 지금 h2가 1이다. 즉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된다는 얘기는 이 접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접할 때. 그림으로 따지면 아까 이렇게 될 때죠.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접할 때예요. 자, 그러면 지금 n이 2일 때잖아요. 그럼 n이 2일 때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이라는 2차 함수와 그리고 2x 더하기 8이라는 이 직선이 지금 접한다는 거예요. 접하면 얘 넘어가면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m-8 얘가 0인데 자, 얘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판별식 b가 지금 0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결국은 그냥 요 m-8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m 값이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m이 8이니까 2차 함수는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fx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라는 얘기죠. 그때 f2 값을 묻고 있으니까 x자리 2를 넣으면 f2는 16이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니은 한번 볼게요. m이 마이너스 8이면 함수 hn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워보고 이제 니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니은은 일단은 판별식을 따져봐야겠죠. 우리 아까 fx랑 gx랑 같다라고 둔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 얘랑 nx 더하기 4n이랑 같다. 자,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2-n에 x 더하기 m-4n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2-n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m 플러스 16n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전개해보면 n제곱 요거 마이너스 4n이니까 플러스 12n 그 다음에 더하기 4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죠. m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그때는 n제곱 더하기 12n 더하기 36이 돼서 얘는 n 더하기 6의 전체 제곱이 된다. 자,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이 마이너스 8일 때. 그러면 요때 hn의 치역의 원소 0 아니면 1 아니면 2였는데 일단은 n이 마이너스 6이면 그때는 판별식이 0이란 얘기니까 즉 h의 마이너스 6 이 값이 1이 된다는 거죠. 접할 때니까. 자, 근데 n이 마이너스 6이 아니면 그때는 요 판별식의 값이 항상 양수잖아요. 그럼 그때는 hn 값, 자, 얘가 무조건 2가 되는 거죠. 0은 절대로 안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이다 했는데 hx 값으로 나오는 게 1 아니면 2죠. 그 말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거야. 그럼 니은도 맞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디귿은 m이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hn보다 hm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까 m에 마이너스 8 넣기 전에 여기까지는 판별식 똑같겠죠. 그럼 저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식을 변형을 해보면 요거 n제곱 플러스 12n 요거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n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빼기 36 하면 되니까 뒤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4에 m 더하기 8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m이 마이너스 8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4 곱하기 m 플러스 8 얘가 양수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8보다 크다 했으니까 m이 마이너스 7이면
그때 판별식은 n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한다니까 함수값이 얼마? 2.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함수값 1.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0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류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요 값이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n에 관한 2차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x로 보던 걸 그냥 n으로 바꿨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n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죠. 그래서 얘가 지금 넘어가면은 무조건 n 플러스 6의 제곱은 4. 뭐 마이너스 7이 아니더라도 양수값이 나오니까 항상 이 교점은 있는 거예요. 그죠? x제곱은 어떤 양수가 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그 값으로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 값을 그냥 알파라 하고 오른쪽 값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알파일 때, 즉 n이 알파일 때죠. n이 알파일 때는 접한다는 얘기죠. 이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그때는 fn이 얼마예요? 접하니까 1이죠. 접하는 거. 여기도 요때 판별식의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때도 fn 값은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알파보다 작을 때, 즉 n 값이 이렇게 알파보다 작을 때는 지금 여기 칠한 여기 함수 값들은 양수잖아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요 또는 여기도 똑같죠. 요때는 fn 값이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죠.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값들 n이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그때는 fn 값이 0이 되겠죠. 허근을 가지니까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뭐라 했냐면 m이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모든 실수 n에 대해서 hn보다 hn 플러스 1이 항상 크거나 같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주황색 부분은 fn 값이 2고 이 빨간색은 fn 값이 1이죠. 자, 그러면 여기 알파일 때 정확하게 1이니까 여기에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n 값을 생각했을 때 자, 여기 이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즉 n이 알파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fn 값이 2라고 했죠. 2예요. 근데 n이 알파일 때, 즉 1이 커졌는데 그때는 오히려 fn 값이 1로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n 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발레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